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영상 등을 촬영해서 판매한 2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2의 N번방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자의 신상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으로 가장해서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치밀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뭐 엽기적인 내용도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13년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여성으로 가장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여성으로 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네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사실은 이제 지난해 넷플릭스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이크에 대면은 목소리가 변조돼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상 통화를 틀게 하게끔 만들고 본인의 영상 통화 화면에는 이제 다른 여성의 영상을 틀면서 여성의 목소리로 이걸 해보라 저걸 해보라라고 시켰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1,300여 명의 알몸의 촬영. 그리고 이제 유포를 했었는데 여기에 아동 청소년이 무려 39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불법 영상물이 27,000여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장 매체 원본 3개를 이제 즉시 압수한 상황인데 5,500GB 정도 된다. 5,500GB요. 그러니까 5TB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확보했었던 불법 영상물이나 음란물도 45,000여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텔레그램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팔거나 교환했기 때문에 이 범행 수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악랄하고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중에 7명은 모텔이나 자신의 주거지로 이제 유인을 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었다라는 내용도 알려져 굉장히 충격적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기소되기 전에 몰수 보전 절차를 신청을 해서 이 수익금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일단 막아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일단은 영상으로 잡아서 협박을 다시 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무릎 꿇고 손을 들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켰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하나가 굉장히 악의적이고 잔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이 해당 사건을 명명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얘기해 보면 피해자 조주빈이 있었습니다.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영준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이제 오창석 평론가께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뭐 죄질도 좋지 않고 이 중에는 뭐 피해자의 뭐 아동 청소년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영상들을 뭐 판매하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뭐 어떤 유사 성행위를 직접 어디로 불러서 시킨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자 중에.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일단은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처벌법상에 이거랑 그리고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새로 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이 뭐가 있냐면 성폭력 처벌법 그 안에 있는 건데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엔 유기징역 1년 이상의 또 징역형을 선고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이 성폭력처벌법 14조의 3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 신설된 이후에 2020년 5월 19일 이후에 범행이 이런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 앞서의 뭐 조주빈 때와는 다르게 더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조금 일부 2020년 5월 19일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서 좀 강하게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 피해자들을 일단 특정을 하고 피해 사실을 특정을 해야지 범죄 사실을 이제 만들고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범죄 사실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느냐가 결국에는 징역 몇 년이 선고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시기에 중형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전제가 이제 성립이 된다면
40년의 중형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N번방 사건, 뭐 제2, 제3, 제4 이런 사건들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지적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있었고 또다시 이런 사건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인데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방안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N번방 이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형이 선고되면은 즉시 사라지길 바랬었겠죠. 아마 중형을 선고하는 배경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김영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스로 아마 멈추지 못했던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심리학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N번방 조지빈이 26세, 문형욱이 26세, 그리고 아동 청소년 최대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었던 손정우 25세, 김영준 29세까지 네. 대부분 20대가 여기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렸을 적부터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뛰고 놀고 자랐고 예.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범죄까지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상 공간의 윤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면 처벌받는다는 건 쉽게 배우는데 예. 디지털 세상에 대한 교육은 너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이 부분도 함께 동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굵직한 사건들로만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선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20대가 모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 20대들이 디지털 사회에 너무 노출된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